여기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창업하신 분들 계실까요? 유니콘 기업은 서울에서만 탄생할 수 있을 걸까요? 로컬 기업에서 딥테크 창업으로 IPO에 달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SOS랩 정지성 대표님과 퓨처플레이 권오영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퓨처플레이 권호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OS의 대표이사 정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후까지도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남아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눌 이야기는 로컬 스타트업의 반란, 딥테크 창업에서 IPO까지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딥테크 스타트업이 상장까지 간다라는 게 굉장히 어떤 좀 티오레티컬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실제로 행해 보신 정수성 대표님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로컬 스타트업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IPO까지 성공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어떤 깊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과 SOS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최근 행사에서는 인사를 2번씩 합니다. 예, 한 번 더 일어서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혹시나 계실 주주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저희가 2016년에 박사과정 당시에 창업을 해서요. 이렇게 지난 6월 25일에 코스닥 기술통계 상장을 통해서 IPO까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자율주행차에 둔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자율주행 규제, 로보택시 규제에 대해서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조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좌 계시면 지금 뭐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하기 전에 아마 앉으신 데 옆에 초록색과 빨간색 봉들이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계시면 초록색 봉에 불을 켜고 한번 흔들어 예, 주세요. 파란색 불에. 네, 파란색. 네, 파란색. 예. 네. 예. 이렇게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예, 다행입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예. 지방 경기도 빼고 지방으로 한번 볼까요?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계시네요. 그쵸. 지방에서는 지하철 가면 서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용인 수지에 사무실이 있는데 서울 오피스라고 명함에 당당하게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본론대로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지방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아마 지방에서 이어서 더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서울과의 창업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로컬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단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나 지방의 어떤 창업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거는 뭐 스타트업 씬뿐만 아니라 뭐 영화, 뭐 문화 예술이나 뭐 다양한 거에서 다 겪는 동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관련된 뭐 이해관계자들, 메이저 투자사들은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지방에서 그냥 지나가다 오다가다 차 한잔 하고 갑자기 만나서 네킨의 투자 계약서 써줄 투자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테헤란로에 더 오셔야 되고 더 많이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어쩌면 한계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면 제가 서울에 소위 출장만 자주 많이 오게 되면 그런 물리적인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과 어떤 그 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좋은 쪽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서울의 이 외곽에서 여기까지 출근하시려면 출퇴근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광주에서 출발하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와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지하철에서 이렇게 낑겨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운전대에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기차에서 저는 오늘 만난 투자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펀드가 있나?
이 목적 펀드가 지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우리 같은 자율주행 회사를 좋아하시나? 최근에 투자한 투자사가 우리랑 결이 비슷한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퇴근하실 때 또 고생하시잖아요. 저는 퇴근할 때 오늘 만난 투자자분께 메일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주에서까지 올라왔는데 만나주셔서 오늘 주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겁니다. 하고 그날 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서울 생각, 이 사람 출퇴근도 안 하나? 저는 더 큰 차, 기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시간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쪽으로 투자 관점에서도 더 잘 될 수 있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8년 동안 주 3회 하루에 3시간의 어떤 기차 안에서의 나만의 시간이 있다라면 이거는 엄청난 그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더 큰 경쟁력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겠는 게 정 대표님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테란로에 있지만 저희 피처플레이를 만나시려면 서울숲에서 커피챗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의 기술 스타트업은 아마 챌린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기술은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겠다라고 스스로 느끼신 부분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게 정말 저도 그 초기 시절로 가면 까마득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 퓨처 플레이가 저희 초기에 투자해 줬을 때하고 전혀 상관없는 더 좋은 라이다를 저희는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큰 방향성을 보고 그러나 인제 그 구체적인 기술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때 그 시장에 맞는 최적화된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특히 기술 스타트업은 갈 길이 멉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결론을 내고 결론이 나면 투자해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여기까지면 칩을 만들고요. 여기까지는 모듈을 만들고요. 여기까지는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서요. 순차적으로 어떤 마일스톤을 자금 계획과 같이 연동시켜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만큼 오고 나면 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맞게 오고 있나? 내가 1년 전에 찍은 방향대로 오고 있나? 그리고 내 주변에 경쟁사들은 어떻게 가고 있나? 어쩌면 내가 1년 전에 뱉은 말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사가 생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 방법론은 그 창업자분들이 가장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그 다음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투자한 때가 아마 2017년도쯤인 거로 기억을 하는데, 뭐 처음에 제가 느낀 거는 한 두 번의 고민이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기술력은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사업을 하시는 거를 저 앞에 계신 유중희 대표님과 저희 다른 파트너가 가서 설득해서 사실 창업을 하게 만들었던,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만들었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성장 과정 안에서 굉장히 충분히 성장을 하셨고 IPO가 거의 목전에 왔는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대표를 해도 되겠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셨던 때가 아마도 사업의 본질적인 고민을 하셨던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두 번의 결정적인 과정, 내가 창업을 했을 때 그리고 대표로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지금의 SOS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퓨처플레이 류중희 권호영 대표님께 이렇게 개별로 인사를 한 번씩 더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두 번의 고비를 각 대표님 덕에 살아났는데요.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 사실 그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는 자는 모토를 가지고, 사실 홍익 인간부터 우리나라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Why not change the world,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액티브하고 소위 제 성격에 맞는 건 스타트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의 본질은 스케일업, 결국 더 큰 시장이 있을 때 내가 가진 작은 기술로 그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풀어서 그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게 정말 스타트업의 본질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보다는 더 먼저 마켓을, 시장 트렌드가 지금 지금 시장이 원하는 영웅은 어떤 모습일까? 수염을 기르야 된다고? 그럼 수염을 기르시고요.
뭐 모자를 써야 되면 모자를 쓰시고요. 크록스를 신어야 되면 크록스를 신으시고요. 결국은 그 시장에 맞는 방향성에 저를 맞춰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 이 스케일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의 본질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계몽당해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투자도 받게 되고 그때 당시 자율주행 시장이 정말 엄청 될 것 같고 2020년이 되면 다 누워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임하고 영화 보면서 그 시절에 정말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는데 그 1,000억 투자 받은 라이다 회사들 저희가 CES 가서 다 도장 깨기 하듯이 봤는데 우리는 10억 대출 받고 했는데 1,000억 투자 받은 애들보다 더 해볼 만한데라고 생각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됐고요. 이제 그래서 한참 그 이후 68억 투자 받고 뭐 100억 이상 투자 받고 하고 있는데 이거죠. 이 바틀넥이라고 하죠. 요 바틀넥. 이게 더 콸콸콸 쏟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목이 너무 좁아서 이게 시너지가 안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목을 제가 잡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류종희 대표님은 내가 뭔가 아집이 있을 때 전화하시면 돼요. 내가 이게 맞나? 근데 내 마음이 허할 땐 권호영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권호영 대표님 제가 우리 회사의 제일 어떤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권호영 대표님 말 여기 회사 저기 회사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 잘 나가는 회사들 대표님 다 얘기해 보는데 다 난리야. 다 엉망이고 그런데 그중에 너가 제일 나아.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떤 대표가 왔을 때 너보다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야 지금 와 있는 직원들 중에 너가 대표하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을 사람 몇이나 될까? 사실은 스타트업의 절반은 대표라는 말을 대표이사가 하기에는 참 민망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 측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 회사 직원들 중에 몇 분은 그냥 형이 하니까 해. 그럼 나 이제 뭐 하면 될까?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친구들 때문에 저도 더 뭐 없던 힘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누구나 다 느끼실 거예요. 우리 회사에 내가 문제야. 나만 없으면 회사가 잘 돌아갈 텐데 했을 때 본인이 없으면 그 회사는 존재하지 않고요. 본인이 없으면 그 회사는 존재하더라도 또 다른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시 힘드실 때 권호영 대표님께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 질문은 그 SSLEC 같은 경우는 이제 로컬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했는데 IPO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시고 사실 이제 고객이 한국에만 머물지 않잖아요. 글로벌하게 이제 고객 확장도 하고 있는데 이런 성공의 아직도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성공적인 성공의 과정을 만드는 데에 핵심적인 요인 같은 게 있다라면 어떤 건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권호영 대표님께서 저를 긍정적인 친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전략적이고 욕심이 많은 친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글로벌리 짱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시작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표는 크게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투철하게 더 시니컬하게 봐야 돼요. 결론은 그럼 우리가 미국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더 먼저 시작했나요? 아니요. 늦게 시작했는데 심지어 돈도 더 없어요. 근데 저는 이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꾀를 내야 되는 거. 그게 전략적인 사고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보니까 이미 글로벌리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마치 한국에 있고 한국말도 잘하는 소위 한국 대기업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어떤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회사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한국에서 가장 가깝게 있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그게 광주일 수도 있고요. 그게 서울일 수도 있고 경기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서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전체 시장으로 보시면 저는 변방의 로컬 기업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을 보고 광주를 설명하냐면요. 서울에서 한 2시간 정도 기차로 걸려요. 바로 밑에구나. 네, 맞아요.
지스트는 그 광주에 있는 뭐 MIT 같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뭐 틀릴 만한 게 있나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때 그거는 어딘가 어느 로컬에서 시작해야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가장 최소한의 리소스로 글로벌리 먹히는 레퍼런스를 가져간다 측면에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리 가장 밀집되고 가장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벌 테스트 베드는 당연히 이 한국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이신 것 같고, 사실 이제 아까 2020년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가 자율주행 회사들이 나스닥에 엄청나게 많이 상장할 때였어요. 스펙 상장 엄청 많이 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조 단위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몇 개 남았죠 지금? 지금 한 10개 올라갔으면 지금 한 3개는 상장 폐지 당하고 3개는 한 동전주 됐고요. 3개는 뭐 저희랑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로컬이건 서울이건 어디건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은 본질적인 거에서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거를 가장 잘 해내신 기업인 것 같습니다. 로컬로 좀 돌아가면 로컬 기업도 이제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는데, 다른 로컬 기업이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나는 진짜 글로벌로 가는데 지금 앞에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대기업하고 글로벌 테스트 베드 글로벌 레퍼런스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PR을 하더라도 한국 매체가 아니라 글로벌리 낼 것이고, 그리고 이거의 의미 자체고, 그다음에 그 회사가 진출한 글로벌 그 법인에 혹시 유사하게 확장할 게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이 대기업이랑 내가 더 충성을 잘해서 하겠다가 아니라 그분과 같이 사업을 해서 글로벌 사이트에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에 맞는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그러면 그 나가 있는 기업에 맞는, 그러니까 국가에 맞는 인증이라든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준비가 해놓은 상태에서 역제안하면 그분들도 그래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되면 이제 뭐 전국구로 풀리지만 해외에도 나갈 수 있어. 저희가 해외 인증은 없는데요. 안타깝다. 그러면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박자가 한 박씩 늦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광주에서 하다가 그 다음은 서울이 아니라 그 다음엔 어디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사실 조금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지방에서 창업을 했을 때 단점들은 좀 명확한 것 같은데, 그 이동 시간을 벌어서 나만의 시간 쓸 수 있다라는 걸 제외하고 장점이 또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시장님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뭐냐면 지역 할당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정부 R&D 사업이든 아니면 투자 펀드든 목적 펀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쨌거나 이 지역 할당된 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이 로컬에서 내가 1등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에서 다 무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뭐 적당히 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리소스를 잘 분배해서 어떤 정부 이 지역 로컬 펀드를 갖는 데서 투자를 빠르게 잘 받고 그 시간을 아껴서 더 글로벌 사업 진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 있던 회사가 광주에 지사를 내거나 공장을 등록하거나 연구소 등록하는 전략적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지방에 할당된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 방식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잘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가까운 지방도 있고 먼 지방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 고향 지방도 있고 우리 아빠 고향 지방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리고 각 지방마다 밀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는 자동차, AI, 그다음에 광산업, 그 교집합의 라이다 산업 같은 저희 회사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에
특화된 그 뭐 국가 산단이 있다거나 그런 그쪽을 아이템을 밀고 있는 지역으로 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뭐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 펀드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이라는 게 보통 그 아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한 가지의 정형화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처음에는 나를 설득하고 가족도 설득해야 되고 창업하기 위해선 동료도 있어야 되고 투자도 받아야 되고 고객도 만나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뭐가 제일 어렵나요? 그 우문현답이라고 하죠. 일단 너무 좋은 우문을 하셨는데 어, 대표는 그때그때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푸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맞게 어려운 거. 지금 저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저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해야 되고요. 여기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저한테 영향을 많이 주셔서 제가 초기에 유정희 대표님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너무 와닿아서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대표는 계속해서 내 일을 위임하는데도 계속 새로운 일이 계속 많이 와. 그래서 내가 이 일 주고 뭐 이제 뭐 하지라는 걱정하지 말고 줄 수 있는 위임할 수 있는 건 다 위임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타트업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죽거나 급성장하거나예요. 그러면 3개월 전에 내가 했던 고민을 3개월 뒤로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회사가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 왜 계속 바뀌어요? 성장하니까. 그래서 스타트업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로켓이 1단, 2단, 3단 하면서 궤도가 바뀌면 공기도 바뀌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도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바뀝니다. 근데 내가 지난 3개월, 지난 6개월, 작년까지 열심히 했고 내가 잘했던 일에서 내가 만족스러워 그 일을 계속 잡고 있으면 회사가 성장하는데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밭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내가 이해되고 이 정도 했으면 제일 잘할 것 같은 친구가 내가 해본 일은 위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관리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거를 위해서 고개를 들고 그럼 나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다 잘해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잘하시고 내가 잘한 거는 그 다음 제일 잘할 것 같은 친구한테 넘기고 그 다음 거 제일 중요한 거 잡으시면 됩니다. 예. 네, 현답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 되게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술 창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기술 창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기에 그 실패의 핵심적인 요인이 하나 있는데 내 기술이 최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과 시장을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어느새 성장하셔서 시장, 제품, 기술의 순서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오늘도 4%의 주가 부양을 성공하셔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그 이제 아마 뭐 저희도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관계로 맺어지기도 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투자자도 계실 거고 창업가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타트업의 생애 주기에서 투자자한테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은 투자자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저같이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한테는 세상에 좋은 투자자밖에 없고요. 제일 좋은 투자자는 나한테 투자해준 투자자라고 결론 짓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한 순간 뭐 가불이 바뀐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배를 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 망하면 너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를 위해서 내가 이 투자자를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초기 엑셀레이터들이 잘 버는 게 있고요. 그럼 초기 엑셀레이터를 계속해서 초기 기업들을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초기 기업 대표들이 고민하는 거는 초기 기업을 투자 많이 한 투자사가 제일 많이 알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고민을 가장 최근에 투자받은 투자사한테 계속 얘기해요. 죽겠다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는데 너는 뭐 하냐고.
전화만 받을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 다음 투자자 아니면 그 다음 회사 아니면 내가 시대별 필요해.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하세요.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내가 잘 됐을 때 잘 되는 거고 내가 망했을 때 망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들이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9시에 전화해서 갑자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너를 위해서. 그러면 기꺼이 해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밤 9시에도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그냥 잘 수 있는데 이 좋은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투자자가 돈 벌어야 되는데 이 걱정에 내가 잠 못 자고 밤 9시에 전화해서 A 할까요? B 할까요? 제가 일본 진출해요 말아요? 상사를 통할까요? 다이렉트로 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면 알아봐서 내일 전화 주세요. 아니면 어디나 잘하는 사람 소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투자 라운드에 따라서 초기 엑셀러레이터, 이제 VC, 그다음 뭐 자산운용사, 뭐 PE, 증권사들까지 그 투자 라운드에 맞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제일 재밌다고 느낀 건 투자자들의 질문이 계속 바뀌어요.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상장 언제 해요? 공모가 얼마인데요? 밴드는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 시장에서 필요한 먹히는 답을 저한테 찾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고민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저도 정확하게 같은 마음으로 저녁 9시에 전화하는 거에 서슴지 않습니다. 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 창업자분들이라면 이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0년간 250개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창업자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해주는데 더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SOS랩은 이제 라이다 기술이 정말 핵심적인 회사인데 앞으로 어떤 기술을 좀 더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또는 언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 걸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데 일단은 이 라이다를 가지고 너무 어렵게 설명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드론에도 달릴 수 있고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CCTV 같은 데 설치돼서 찍을 수 있는데 불이 꺼져도 찍을 수 있고요. 개인정보 침해를 하지 않아요. 딥페이크 영상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3차원 공간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앨런 머스크는 추정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다 좋은데 조금 비싸고 컸어요. 이제는 작게 만들었고요. 이제는 시장만 나오면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됐어요. 그래서 대규모 OEM 수주가 되고 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카메라 폼팩터, 저희가 그 아이폰 프로에 들어가는 라이다를 차량용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기존의 옆에 있는 카메라보다 더 작은 게 라이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웨이모한테 가서는 이 라이다 작고 예쁘게 헤드램프에 넣어드릴게요. 테슬라한테 가서는 새로 나온 카메라예요. 거리가 찍혀요.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하나의 센싱 디바이스, 비전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가 카메라 만들고 스마트폰 나온 시대에 태어났으면 직전이라면 무슨 사업을 고민하실 거예요? 카메라 만드는 사업 하실 거예요? 어떤 카메라 기반의 그 다음 솔루션, 그 다음 정말 킬러 앱들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유튜브, 틱톡 그에 준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3차원 데이터 기반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비전 데이터를 가장 싸게 잘 만드는 비전 센스를 만드는 회사 대표가 하드웨어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어떤 킬러 앱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 형태의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정말 많구나. 돈을 벌면서도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IPO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장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정말 어떤 좋은 환경이고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의 잠깐의 어떤 저희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극이나 영감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네. 그 혹시나 대표 보니까 회사 잘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빨간색으로 들어서 내가 주식을 사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덕분에 상한가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상한가 한번 네, 예. 3주 전에 한번 갔었죠. 예. 간 놈이 또 간대요. 그 사실 스타트업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될 이유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성 대표님, 제가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면 창업하셨죠? 광주에서 매주 오가면서 일하셔야 되죠. 아이가 셋이에요. 아주만 셋입니다. 다 남자예요. 그리고 그 고등부에서 목회라고 해야 되나요? 예, 중고등부 설교를 담당하고 중고등부 있습니다. 설교를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될 이유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이유들을 찾는 게 창업의 과정인 것 같다라는 말씀 또 용기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요 백스테이지에서 조금 더 있을 예정이니까 또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이나 교류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고 저희 세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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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